안녕하세요. 대장주 거래의 최고수 김선상 대표입니다. 자, 4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1분기도 금방 갔어요. 진짜 훅훅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세월의 빠름을 지금 정말로 실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줄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자, 이제 4월달 시장은 아주 좋게 흐름을 보였고, 제가 이제 오늘 출연해서는 이제 시장이 좀 빠졌죠. 그래서 시장 전략, 이제 5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5월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그다음 중요한 거는 대장주를 콕 집어야 돼요. 예, 돈을 많이 벌려면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나 대장주를 잡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주도주,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도 시세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크게 가는 건 결국은 대장, 주도주. 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대장주를 콕 찍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코스피지수 6,700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격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이렇게 상향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향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이 이동평균선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제 과열권에 진입했다. 6,700포인트 넘기고 나서 좀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작년 이후에 보면 상승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다 보면은 작년 4월 달 저점 기록하고 나서 큰 폭락이 여러 번 나왔어요. 사실 이제 작년에 7, 8월 달에는 그렇게 크게 폭락은 안 했어요. 근데 좀 변동성이 큰 게 11월 달. 그 다음 여기 1월 초반에. 그 다음 다 아시다시피 이제 3월 달에 엄청난 하락이 진행이 됐죠. 그죠?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폭락이 가장 심할 때가 다 기회였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기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장기 상승장이 만약에 끝났다면 이렇게 폭락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됩니다. 더 많이 빠지죠, 나중에. 근데 3월 달에도 사실은 이제 역대급 폭락이 3월 달에 하루에 600포인트도 빠졌잖아요. 그죠?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4월 초반에도 한번 좀 큰 폭락이 나왔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폭락이 기회였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5월 달이 우리가 4일부터 이제 그러면 시작이 되고 5월 5일 어린이날에서 또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정장이 좀 크게 나와야 된다. 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6천까지 떨어질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서는 한번 큰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시향을 일주일 전에도 오버슈팅 구간이라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올 거다. 그런 부분을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장이 강하더라고요. 빠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큰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미장을 보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를 우리가 미국장은 다우하고 나스닥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근데 이제 작년 이후에는 우리가 미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미장을 따라갔는데 요즘은 이제 미장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미장보다 더 강해요,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이 우리는 투자 지표가 됐는데 지금도 투자 지표이긴 하지만은 유동성 돈들이 이제 증시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작년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코스피 5천 시대 얘기하고 나서 돈들이 이제 부동산이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이제 증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장이 빠져도 우리가 버티는 흐름이 많죠. 그리고 오히려 미장이 올라갈 때도 우리가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장하고의 그 연동 그 흐름은 요즘은 좀 약해지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라. 이게 오히려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품목이 가장 효자 품목이에요. 그리고 수출 1위고 부동의 수출 1위고 그리고 업황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나스닥을 많이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필 지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3월 초반에도 얘기를 했어요. 필 지수하고 연동한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딱
찍어 보면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하락하고 나서 이 저점이 필지수가 이런 저점이잖아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차트를 딱 비교를 해보세요. 저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차가 있잖아요. 하루 정도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나는데 저점이 기록될 때 삼전 하이닉스가 저점이 기록돼요. 그다음 고점이 기록하면 여기 이런 데 고점이잖아요. 고점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루 차이로 똑같이 연동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 그런데 이제 뭐 3월 말부터 해서 이제 돌파하면서 신고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만선을 돌파하고 나서 좀 조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필 지수는 상승 파동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끝나려면 최소한 8,500선 여기까지 깨고 내려가야지 중장기 상승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격이 역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조정을 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김에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차트를 통해서. 네. 이게 삼성전자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만 원 돌파하고 나서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많이 둔화됐어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죠. 이 중장기 트렌드를 훼손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고점대까지 오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는 탄력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조정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200조인가요, 지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800조, 900조 정도 될 거예요. 둘이 합하면 2,000조가 넘어요. 2,000조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막강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좀 넘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2,000조를 넘습니다. 2,000조를.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종합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한 3% 정도만 올라가도 그냥 100포인트 정도는 뭐 우습게 그냥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지수의 흐름을 체크를 할 때 삼성전자를 투자를 안 하더라도 하이닉스를 투자를 안 하더라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중장기 상승이 만약에 끝났다. 그런 시그널을 낸다. 그러면은 종합지수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내려가더라도 뭐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타야 되겠죠. 조정을 타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정기에 또 이제 저점이 또 나오면 또 중기적인 상승은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사실 이제 많이 올랐어요. 물론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뭐 저평가다. 그다음 뭐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지금 목표가가 최소 지금 25만 원, 30만 원, 뭐 40만 원 부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200만 원 얘기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못 간다고 보거든요.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나중에 많이 타고 가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올해 목표치는 거의 대부분 사실 달성됐어요. 이미 그 상반기에 증권사에서 이제 작년에부터 사실 목표가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가격적으로 이제 다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사실 가격 매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는 어차피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 아까도 얘기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직도 중장기 상승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업황이 슈퍼 사이클이에요. 지금 산업 중에 슈퍼 사이클은 오로지 반도체밖에 없어요. 호황을 누리는 호황을 누리는 산업은 있죠, 당연히. 요즘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그다음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근데 뭐 반도체만큼 슈퍼 사이클은 아니죠. 가장 슈퍼 사이클 업황이 제일 좋죠. 그래서 뭐 반도체 하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돼요. 이제 기대치 수익률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대치 수익률을 크게 올리기는 상반기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기대치 수익률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대치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녁 방송 유땡땡을 이제 저녁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9시 30분에 조금 늦은 시간이죠. 근데 이제 뭐
저녁 식사들 하시고 9시 넘으면 TV도 좀 보고 시간대가 여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방송을 2월 9일부터 진행을 했어요. 2월 9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2월 9일부터 반도체 소부장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때 얘기하고 나서도 많이 올라갔지만 소부장들이 더 시세들이 탄력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얘기했냐면 소부장에서 여러분들이 후공종 종목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후공종.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는 미사 공정이 계속 진행이 돼요. 2나노, 1나노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더 앞으로 유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공정은 웨이퍼를 만드는데 웨이퍼를 가공하고 그걸 에칭하고 그다음 포토마스크 작업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공정이에요. 웨이퍼라는 건 동그란 원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제 그 칩을 이제 원판을 잘라 가지고 이제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배선 작업하고 본딩 작업하고 그런 천공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게 패키징이에요, 패키징. 그게 후공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이 저거잖아요. 한미 반도체잖아요. 대장이 한미 반도체죠. TC 본딩의 대장. 소부장의 대장이에요, 이게. 이달에도 또 허벌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도 조정타고 허벌나게 올라가죠. 얘가 이제 소부장에서 대장이에요. 소부장에서. 그러니까 소부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선택을 하면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기대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는 요즘 잘 키운 소부장 한 종목이 삼성전자 부럽지 않다. 그만큼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소부장에서 시세들을 터뜨릴 종목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저녁 방송 얘기했는데 이 저녁 방송 때 제가 소부장주들을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2월 9일 날 MK전자를 얘기했어요. 2월 달에 제가 2월 9일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200%가 지금 넘게 올라갔어요. 200%가. 이 당시에 10,000원대였어요. 10,000원도 깨고 내려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죠. 30,000원까지 오르죠. 31,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딩 와이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본딩 와이어가 이제 우리 머리카락보다 얇게, 그 머리카락의 4분의 1 수준으로 얇게, 이제 선을 만드는 가닥을. 근데 그걸 이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 왜? 이게 이제 칩에 들어가거든요. 예, 칩 소재로 쓰이거든요. 그다음 솔더볼이라고 해서 솔더볼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소재 쪽에, 소재 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도체 소부장에 그동안 이제 편성을 안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녁 방송에서 그걸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틀 정도 이제 그때 폭락할 때 이제 시장이 폭락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가 넘게 올라갔죠. 지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00%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죠. 그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대치 수익률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벌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5배, 6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작년 대비해서는 한 3배, 4배 이상 올라갔죠. 그죠? 한 4배, 4배 가까이.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시세가 이제는 나기 힘든다고요. 그러니까 소부장 쪽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좀 조정을 좀 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선점을 했다면은 대단한 시세를 낼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제가 네페스아크도 얘기했어요. 네페스아크도. 이것도 지금 시세가 안 끝났는데 이때 자리가 이제 17,000원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로 보면 저점 자리가 이렇게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저점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해서 시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점이 형성돼도 여기서 찌글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안 가는 경우 많아요. 조금 움직이다만. 근데 이렇게 대시세를 내는 경우는 드물들. 그러니까 네페스아크는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제공해요. 그러니까 테스트 쪽은 이제 칩을 완성해서 분량이 나오는가, 웨이퍼 분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후공정이에요. 후공정.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패키징이나 후공정 쪽이 유망하다. 한미 반도체가 패키징 쪽에 TC 본딩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BM 수요가 늘다 보니까 뭐 수주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근데 경쟁 상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후공정 쪽이 앞으로 테스트 장비 쪽,
이런 쪽이 또 유망하거든요.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낮아요.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지만은 시스템 쪽은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은 TSMC, 대만의 TSMC가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격차가 삼성하고도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하다면 저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파운드 쪽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들, 후공정 공정을 지원하는, 그래서 네페사크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더블이 넘게 났어요. 오늘 시장 폭락에서도 또 견조하죠. 그러니까 4만 원 넘고 나서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아직도 이제 중기적인 상승은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땡땡에서 어디서 얘기하냐면 유땡땡에서 얘기를 해줘요. 제가 유땡땡에서 콕 찍어서 얘기해줘요. 막 종목을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스타일이 한 종목을 탁 찍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유망한가 그런 것들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유땡땡에서.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유땡땡에 남아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유땡땡 검색에 김선상 파트너 치시면 돼요. 그냥 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김선상 파트너 치시면 지나간 영상들도 어떤 얘기를 했는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자, 그다음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대박이 터졌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장중에 27% 급등했어요. 이것도 유땡땡에서 얘기했어요. 이것도 유땡땡에서 여기 14,000원 이하에서 4월 초반이죠, 그죠? 이거를 왜 주목을 했냐면 이게 이제 칩 설계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칩 설계하는 회사를 펠립스 업체라고 해요. 뭐 일명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기획과 칩을 먼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공장을 갖고 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칩을 설계를 하는데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칩끼리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칩은 칩끼리도 전기적 신호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게 고속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고속. 그래서 이게 이제 초고속 인터커넥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적자가 한 3, 4년 됐는데 올해는 적자도 해소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상한가가 탁 터졌어요. 왜? SK 하이닉스 쪽에 수주가 들어왔어요. 물론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호재가 딱 나왔어요. 27,900원 딱 찍으면서 좀 밀렸는데 아직도 파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급등하면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요. 조정을 거치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유땡땡에서 탁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유땡땡에서 탁 찍어가지고 퀄리타스 딱 그때가 14,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7,900원이면 거의 더블이란 말이에요. 14,000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죠. 14,000원 이하에서도. 14,000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매수 가능했죠.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 지워지지가 않네 이거.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점하기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지금 제가 차트상 지금 구역을 지금 정해놓은 이런 체크를 해놓는데, 근데 선점하기 좋은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조종시에 선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시장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시장이 폭락할 때가 기회예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소부장들을 좋은 것들을 캐치를 해서 폭락 조정 때 담아둬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좋으니까 반도체 소부장에서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폭락할 때 노리는 거야. 싸게 잡는 거야, 싸게. 그때가 기회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유땡땡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자, 동참하시고 싶죠? 동참하시고 싶으신데 동참하는 방법 잠시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대장주들을 콕 집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달 동안에 대장들 모아서 또 오늘 좀 브리핑을 하면서 또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장주만 콕 집어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테마의 대장주들, 그다음 이제 5월 달에 좀 유망한 대장급 후보들, 그런 것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일단 4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떤 대장주들이 있는가. 근데 이제 그 대장주들이 시세가 많이 터지긴 했는데 또 조정받고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냐면, 개별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장이 제일 세게 터져요, 시세가. 물론 대장이 아닌 것도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제일 그 시세 폭발력이 좋고, 그다음 이제 대형주는 주도주가 이제 길게 올라가요. 안정성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큰 시세를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시장이 장기적인 상승장에서는 종목 선택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시장이 굉장히 나빠져서 이제 장기 상승이 끝난다면 종목 선택을 해도 수익을 잘 내기 힘들지만은 지금 상반기는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뭐 지수가 빠져서 종목들이 빠진다고 해서 시세들이 끝난 건 아니니까 거기서 대장을 잘 골라야 돼요. 대장. 항상 강조드리지만. 자, 먼저 이제 주간 이슈. 주간 이슈 정책. 사실 뭐 이번 주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정책은 뭐 거의 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벌써 몇 주 됐죠. 공개한다는 기업 금융 추진. 근데 여기 관련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X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달에 시세들이 세게 터졌어요. 이달에. 스페이스X 기업 공개 추진하면서, 그다음에 아주 아이비 그런 것들이 이제 캐피탈 업체들. 근데 시세들이 되게 크게 터졌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지금 화두가 되는 건 이란과 2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협상을 계속 하려고 해요. 종전을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란이 안 받아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피해가 큰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죠. 자기들은 지금 피해 복구도 지금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자기들이 힘들죠 더. 그러니까 이제 의견 충돌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 또 협상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3차 협상이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5월 달에 또 한 번요. 진행이 되면 거기서 또 테마가 붙겠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협상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가 테마가 붙냐? 재건이 붙죠. 재건이 한번 터졌어요. 재건이 터졌는데, 재건도 이제 대장급만 이제 움직임이 셉니다. 이제 재건주들이 이제 반짝하긴 했는데, 거기서 또 제가 재건 테마주에서 또 콕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국내 시장이 이제 시총 6천조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2천조가 넘어요. 그럼 6천조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총. 어쨌든 역사적으로 코스피지수가 6,700을 돌파를 하고, 또 시가총액도 6천조.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어쨌든 뭐 축하할 일인데, 국내 시장 6천조 돌파. 그다음 이제 탈플라스틱 로드맵.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유가가 이게 또 하두가 되는 게, 유가가 우리가 이제 90달러 이하로 한번 내려왔다가 WTI 기준으로, 그러니까 WTI는 미국 텍사스 서부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브렌트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유가가 90달러 이하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어요. 브렌트유는 110달러까지 가고, 오늘부로 보니까 106달러인가? 100달러 더 돌파를 해버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나프타, 올려.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종량제 봉투라든지 사재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쓰잖아요.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유가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원료가 석유잖아요, 석유. 그러다 보니까 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이라 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탈플라스틱 로드맵 2030년까지 플라스틱을 줄이자, 이제 줄이자, 친환경으로 바꾸자. 그 로드맵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주들이 사실은 또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사실은 테마는 좀 약하긴 한데, 이게 이제 친환경 관련 플라스틱이 이제 한국 패키지, 한국 패키지. 요게 아마 대장이에요. 요게 대장이고, 그 다음이 삼육물산. 삼육물산도 있고, 그 다음이 또 진영도 있어요. 진영은 아마 그놈으로 급등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림, BNG. 이런 것들이 이제 탈플라스틱 관련 테마주예요. 근데 요게 이제 패키지가 아마 실제로 포장재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요게 아마 테마의 대장일 겁니다. 참고하세요. K 엔비디아 육성. 이거는 뭐 우리가 벌써 한 달 전에 정부에서 K 엔비디아 육성책
해가지고 반도체가 우리나라 뭐 제일의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내고 있죠. 인공지능과. 그래서 이건 큰 틀의 이제 정책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나온 거는 이제 탈플라스틱 로드맵 이번 주에 새로 이슈가 나온 거예요. 예. 그다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벌써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이제 저번 주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신재생 쪽이 화두가 되고 있죠. 신재생. 신재생은 풍력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번에 신재생은 여러분들 태양광이 세요. 태양광이. 풍력도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 대장에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얘기를 했어요. 한 달 전에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도 얘기했죠. 그죠? 국민성장펀드 2차 프로젝트 추진. 자, 여기서 이제 이 국민성장펀드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AI, 그다음 뭐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 그다음 백신, 방산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집행은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상반기에 집행을 할지 아니면 하반기, 여름 지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어쨌든 이런 쪽에 또 큰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펀드가 자금이 조성이 되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유망한 게 반도체죠. 그다음 바이오도 좀 봐야 되고. 자, 그다음 매출 10억 달러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이것도 이제 정책이에요. 이것도 벌써 뭐 한 3주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정책들이에요. AI 프로젝트 52개 과정 선정, CPU 3,000장죠. 이건 뭐 이미 나와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 똑같은 정책을 왜 제가 붙여놓냐면 이게 큰 틀이에요.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들은 결국은 장기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이제 장기 상승하는 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간다고. 큰 시세가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는 탈플라스틱에 대한 이슈. 그다음 이제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협상을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자,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핵심 오늘은 대장이 어떤 건가? 사실 시세는 많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달 전에도 신대가에서 한 달 벌써 넘었어요. 벌써 한 5주 지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했어요, 이거.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게 대장이다. 그 다음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풍력, 태양광, ESS 사업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세가 크게 났죠. 근데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기대치 수익률은 크진 않는데 아직까지도 살아 있어요. 오늘도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그냥 이제는 신재생주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광, 풍력, 원전이 있어요. 이 세 분야에서 태양광이 제일 세다. 태양광이 제일 세요. 풍력주도 물론 움직임이 나오고 원전도 나오지만 태양광이 제일 세요. 왜냐하면 풍력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태양광도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또 패널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가정에도. 그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집에서 전기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빠르게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물론 풍력은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대규모로 단지를 지어야 되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미는 거죠. 원전도 그렇고. 원전도 사실 뭐 민간 기업이 진출을 하지만은 정부에서 밀죠. 거의 한전에서 밀죠.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적으로 이 신재생 쪽은 시세들이 남아 있는데 대장은 얘네들이 대장이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건설회사인데 이거 원전 진출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원전 진출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한 3개월 전부터 굉장히 크게 올랐죠, 지금. 보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6천 원대도 있었고 막 그랬네. 4만 원까지 올랐죠, 지금 대우건설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다음 이제 한전기술. 뭐 한전기술은 이제 우리가 이제 3인방에서 한국전력의 계열사,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 중에서 한전기술. 제가 이거 작년에도 추천을 여기서 TV 이제 신대가가 아니라 마케디노. 지금은 출연 안 하지만 작년에 출연할 때 한전기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프로 났어요. AS도 많이 해드렸어요. 이런 게 이제 대장이에요. 테마의 핵심 테마의 대장입니다. 시세들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기대치 수익률은 크진 않다.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
신재생학,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가 지금 10개가 넘게 돌았어요. 벌써 4개월 동안 보면 테마만 10여 개가 넘게 돌았는데 사실은 메인 테마가 있어. 메인 테마는 결국은 신재생하고 이번에 5G하고 강통신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5G하고 강통신이 왜 셌냐면 이제 젠슨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 CEO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5G에서 6G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AI 시대에서 이 광통신이가 빛의 속도로 이제 통신을 주고받으니 속도의 속도 결국 속도전이라고. 그러니까 5G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 5G가 다 우리 대부분 쓰잖아요. 그러니까 6G로 넘어가야 돼. 인공지능 때문에 속도가 50배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력 케이블로 통신을 하는 무선이 아닌 거기에 이제 구리선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광섬유로 만들어서 빛의 속도로 그만큼 전송 속도가 빨라서 데이터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테마가 굉장히 강렬하게 붙었어요. 근데 이제 시세가 너무 크게 났어요. 거기에 이제 대장이 우리로, 광전자, 이노인스트루먼트 그 외에도 많아요. 한 15개, 20종목 돼요. 5G까지 하면은 한 30개가 넘어요. 30개가 넘어요. 빛가전자, 뭐 빗샘전자, 뭐 더 있어요. 기산텔레콤, 기가레인 줄줄이 몇십 종목이 돼요. 몇십 종목이.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대장이야. 대장. 대장이 뭐냐? 제일 크게 터진 거. 우리로, 강전자 이런 것들은 1000%가 넘게 터졌어요. 1000%가. 시세가 너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제 큰 시세를 내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조종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반토막 이상 대부분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대장주들은 한 번 또 움직여요. 근데 이제 5월 초반까지는 큰 시세가 안 나겠죠. 제 생각엔 한 5월 중반 정도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중반 전후로 해서 한번 노려봐도 돼요. 얘네들은 대장이니까. 그래서 대장만 노려야 돼요. 지금은 이제 시세들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터진 거는 테마나 섹타에서 크게 터진 거는 이제는 대장급들만 움직입니다. 대장급들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테마나 섹타를 정해서 하면 대장을 공략해야 돼요. 대장 아닌 걸 하면 시세가 안 나요. 시세가 안 납니다. 무조건 대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섹타 내 이제 주도주가 있듯이 반도체 하면 반도체 주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작년에 만약에 상반기나 아니면 늦어도 여름 때 투자를 했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이 올렸잖아요. 그죠? 그게 주도주예요. 주도주는 오랫동안 상승해요. 그리고 대장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상승하는데 폭발력이 커요. 개별 테마에서는. 예? 이게 대형주보다도 더 시세들이 폭발력이 크죠. 근데 안정성은 사실 주도주가 좋긴 해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다 참여하니까. 그런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 연구인들이 쓸어 담을 리는 없죠. 근데 대형 주도주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금들이 큰 자금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세 폭발은 아무래도 테마의 대장급들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실 양수겹정해야 돼요. 주도주도 해야 되지만 개별 테마의 대장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개별주의 테마의 대장급들만 잘 선정을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몇백 프로도 충분히 터뜨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MK전자 얘기하고 200% 올라갔죠. 그걸 유땡땡에서 탁 찍어서 얘기하고 네페스 아크도 100% 넘게 올라갔죠. 120% 올라갔죠. 퀄리타스도 지금 100% 가까이 갔죠.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몇몇 종목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소켓 얘기했는데 지금 유튜브 그러니까 유땡땡에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마이크로 컨덱셀도 얘기했어요. 벌써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소부장을 제가 많이 찍어줬어요. 2월, 3월 달에 소부장주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나열해서 찍지 않아요. 저녁 방송에서 한두 종목을 딱 콕 찍어서 얘기를 해요. 5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5월 달에도. 자, 그 다음 이제 상승 파동이 남아있는 테마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재생 쪽이에요. 신재생 쪽. 그래서 신재생 쪽하고 5G 강통신, 그다음 양자암호 여기 상승 파동이 남아 있어요. 이제 상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상반기의 메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신재생은 우리가 유가 때문에 그래. 유가 때문에. 유가가
우리가 80달러 이하가 작년에 60달러 때도 있었고 80달러 이하였는데 올해 들어서 100달러를 넘어가니까. 근데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친환경을 극히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정권 잡고 나서 친환경은 무슨 친환경이냐, 기름 써라.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기름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하다못해 전기차 수요도 지금 그것 때문에 느는 거예요. 물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작년 이후에 캐집 돌파한 부분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 기름이 이제 가격이 비싸져요. 지금 뭐 주유소 가면 이제 2,000원이 넘어가니까 야 이거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친환경을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는 대세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다 필요 없다 막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정권 잡고 나서. 근데 결국은 다시 친환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유가가 핵심이에요. 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당분간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은 9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10달러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더 굉장히 오랫동안 끈다 그러면 이제 뭐 130달러도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진짜 큰일이 나죠. 물가 압력이 커지는 거죠. 아직까지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신재생, 예? 그 중에서도 태양광, 그 중에서도 원전을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원전도 나쁘진 않은데 원전들보다 태양광이 더 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이제 제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것도 이제 한 5주 전에 얘기했었는데 SK 이터닉스도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SK 이터닉스를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3대 천왕이라는 그 토요일 프로그램에서 그때도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때 SK 이터닉스를 지금 수백 프로 났거든요. 태양광 쪽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그 테마에 상승 파동 남아있는 거 5G 광통신 양자암호 이번에 양자암호는 대장이 또 따로 있어요. 양자암호. 근데 이제 양자암호는 이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수혜를 받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종목도 이제 알려드리는데 자. 양자암호 대장은 엑스게이트, ICTK. 그다음 이제 보안 관련 테마주들이 이번에 붙었어요. 왜냐면 해킹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이제 해킹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안 관련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라운 시큐어라든지 보안 관련 테마주들이 같이 동반했어요. 근데 양자암호에서 실제적으로 양자암호 키를 갖고 있는 암호키에 이제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엑스게이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한가 3방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ICTK. 그래서 이게 대장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시세는 고점을 치긴 했지만 한 번 정도 파동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한 번 파동이 5월달에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대장만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들은 이제 보안주들은 조금 물론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테마의 기대감으로 좀 폭발시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자암호 쪽은 엑스게이트, ICTK는 이제 다음 주에 뭐 좀 조정이 나오면 한번 타켓을 잡아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 두 종목이 핵심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동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동참하는 방법을 여기 고지해 드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두땡땡에서 제가 찍어서 소부장주들 많이 얘기해 드리거든요. 근데 5월 달에도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동참하는 방법 고지 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밴드도 있으니까 그쪽에 투자 전략도 있으니까 어쨌든 동참 방법 알려 드릴 테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분들 QR코드 찍으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나옵니다. 자, 잠시 동참 방법 말씀드리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대장주 거래법으로 들어와서 이제 테마는 아까 뭐 제일 핵심 테마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동안, 2개월 동안 보면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상당히 시장이 요란했지만은 그 3월 달 시장 폭락에서 결국은 우리가 전쟁 이슈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근데 결국 유가 때문에 이런 것들이 테마가 강하게 붙은 거예요. 태양광 폭력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다음 이제 5G 광통신, 5G 광통신은 결국 젠슨왕이 쏘아 올린 공이고, 근데 이쪽이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강했고, 그다음 뭐 핵심은 사실은 여전히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다음 주에는 조정은 좀 거치겠지만 아직도 살아 있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기대 수익률이 상반기 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소부장에서 몇백 프로는 다 소부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반드시 봐야 돼. 이런 돈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시세를 내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소부장도 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동안에 이 양자모, 그다음 이제 재거는 좀 반짝했는데 아직 이제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제 협상이 결렬되다 보니까 일단은 협상이 다시 진행이 돼야 돼요. 협상이. 그래서 재건 테마 이거 남아 있고, 그다음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미진해요. 이제 상반기에 가장 미진한 섹터예요. 테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전달에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그 시총을 1위를 갔어요. 지금은 이제 밀려버렸죠. 반토막이 넘게 나다 보니까. 근데 삼천당 제약이 막 120만 원까지 막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그게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ABL 바이오가 이제 그 임상에 대한 안 좋은 좀 뉴스가 나왔죠. 사실 이거 그거 실패하다면 파이프라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이 있는. 근데 어쨌든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반기에는 좀 미지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섹터 중에서 지금 제일 흐름이 안 좋지만 분명히 이런 쪽에서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낮잖아요. 그러면 돈이 이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모멘텀이 좀 약하긴 해요.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뭐 2차 전지는 주도주들이 뭐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데 2차 전지 소부장에서 그 소부장도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는데 그거 다 터졌어요. 다 터졌는데 요것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이제 대장이 되는가? 어떤 것들이? 자, 그래서 3월 5일부터 지금 4월 오늘 이제 말이죠. 4월 달까지 지금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지금 신대가의 투자비법에서 제가 대장주 찍어드린 것들이 대부분들 큰 시세들이 났어요. 큰 시세들이 대부분들 거의 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조정도 타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있냐? 이제 고유가 지속으로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주도주는 바뀌지 않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주에 이제 10몇 프로가 급등했죠. LNF도 급등하고 포스코 퓨처엔도 급등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뭐 조금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은 여전해요. 장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나다가 탄력도가 둔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도 이런 쪽을 장기 투자하면 나쁘진 않지만 시세 폭발력은 결국은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이거 4월 16일 날 얘기하고 다 급등 다 나왔잖아요. 저게 이제 4월 16일 날 그대로 그 종목을 바꾸지 않고 이거 한 60% 터졌어요. 60%. 그리고 롯데에너지는 아까 이제 제가 유땡땡에서도 얘기했어요. 유땡땡에서 얘기하고 나서 2차 전지를 하려면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총대장이에요. 총주도주죠. 총주도주. 그다음 LNF, 포스코 HM 이런 것들 장기 투자해도 괜찮지만 시세 폭발이 좋은 것들은 소부장에서 터진다. 그래서 이거 얘기했는데 이게 60% 올라갔어요. 유땡땡에서 딱 찍어서 얘기해요. 동학의 필레에너지 이런 것들 다 급등했어요. 근데 시세가 아직 안 끝났어요. 물론 다음 주에 조금 조정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시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거는 4월 16일 방송에서 그대로 제가 놔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5월 핵심 테마하고 대장 후보를 빠르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테마는 반도체 소부장 여전하고 2차 전지 소부장, 그다음 재건 테마, 제약바이오. 자, 유망 대장 후보, HPSP.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유땡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 20% 급등했어요. 왜?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데 기술력이 독보적이에요. 이게 어디 쓰이냐? 우리가 반도체 만드는데 미세 공정에서 필수 장비예요. 필수. 근데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20% 급등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을 만들어요. 이게 핵심 대장이에요.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방막 이런 것들이 소재 부품에서 또 시세들이 나지만 예? 앞으로 2차 전지 쪽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에서 이제 대장이에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하나 재건 테마가 아직은 종전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또 협상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예,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땡땡 생기는데 한 30% 터졌어요. 자, 그다음 이제 바이오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지주사죠, 홀딩스는. 그래서 이제 이달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한 저점에서 한 20%. 근데 이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예, 바이오 쪽을 본다면 에피스 홀딩스 정도는 예, 봐줄만 하다. 물론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 지수가 이제 큰 종목들은 지수 조정에서 같이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월 초반 이제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정도에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다음 주에 뭐 2, 3일 이상 빠진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타켓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자, 유망 대장주 콕 찍어서 얘기해 드렸으니까 5월 초반에 조정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또 잘 선점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증시 교권. 인기는 인기는 순환한다. 유행처럼 테마는 기대감이에요. 테마는 그래서 유행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시세들이 거의 끝나요. 근데 지금 이제 테마에서도 이제 물론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업황이 초호황을 보이는 반도체나 소재 부품, 2차 전지, 그다음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테마도 테마지만은 사실은 업황이 좋기 때문에 장기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거기서 기술력이 좋은 것들, 성장성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꽤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테마주들 반짝 테마주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탈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정책이 있지만 그건 반짝 테마예요, 사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철강 중국 쪽에 이제 반덤핑 때문에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 받는 철강주 급등했어요. 사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철강주 모멘텀이 좀 생겼는데 그 지속성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 것들은 여전히 그래도 장기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기가 집중하는 예?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신선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걸 잘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보다 소부장 쪽을 집중하자. 그래서 여전히 예, 소부장 쪽을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5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5월 달 또 조정 과정에서 대장주 꼭 집어서 말씀드리니까 유땡땡 많이 들어와서 동참하시면 제가 또 좋은 종목들을 예, 선정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주말들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